네, 오늘도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얘기인데요. 오늘 출근길에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여러 의혹으로 사퇴 요구했는데 혹시 입장에 변화는 없으실까요? 네, 이미 충분히 해명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청문회에서 국민들 납득하실 수 있는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은 계속 백지 신탁하셨다가 되돌려 받으셨는데 이게 취지에 맞다고 보실까요? 아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갖고 계신 주식은 어떻게 처분하실 건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한 가지 든 생각이요. 이건 구전의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과거에는 본인과 선거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뭐 정몽준 전 의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주식 문제를 거론하면서 백지 신탁 당연히 해야 되고 주식 전량은 매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에게는 좀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분은 사실 본심이라는 게 뭘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하셨던 말은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 그냥 여태까지 보수였던 것도 컨셉 아니었나. 왜냐면은 재정에 대해서도 긴척 재정이라는 게 본인의 지론이다라고 하시다가 이제 확장 재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는 것처럼 하시거든요. 사실 장관 자리라는 거는 국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신뢰를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한데 저런 분에 대해서 약속과 신뢰를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본인 자체가 신뢰를 상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것도 컨셉이었고 내가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거꾸로 넘어뜨릴 때 필요한 컨셉이니까 그 백지 신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시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백지 신탁 왜 처분이 안 됐냐라고 하면 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약속을 하셔야죠. 이번에 장관에 대해서 될 경우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다 처분하겠다. 사실 백지 신탁의 제도적인 허점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처분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가족들끼리 다 문제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하겠다.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이권이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해 살 필요 없이 내가 그냥 다 그 관계를 끊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국회의원을 하면서 진짜 십수년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춰지지 않으면은 없는 일이 된다. 이런 식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뭐 서민에 대해서 공감하는 척했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했던 말씀도 다 코스프레에 불과했고 그 수십억 원에 한 26억 정도 전세 보증금 넣고서 네. 살았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집주인한테 연락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진짜 세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 놓고서 그 이력을 가지고 분양을 받고 현재 시세가 한 100억대까지 된다는 로또 분양까지 받고 분양 받은 그 집이요? 예, 지금 신고는 37억으로 돼 있는데 그게 전매 제한이 걸려 있어서 거래가 없다 보니까 분양가로 신고가 돼 있을 뿐이지 요새 시세로 따지면 한 100억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속았구나 이런 마음만 불러일으킬 뿐이거든요. 예. 약자에 대해서도 보호하신다는 분이 그 정말 듣고도 놀랄 정도의 야소리 막 이렇게 내시고 이런 거 보니까 저분은 이제부터 뭐 청문회 나와서 하시는 말씀도 솔직히 믿음이 가겠나. 거기서 하는 해명 가지고서 국민을 설득할 마음을 갖지 마시고 반성하시면서 그냥 결자 해지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 것이 이해운 후보자 아들들의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후보자의 장남이 미국 대학원 재학 시절에 쓴 논문인데요. 연세대 교수였던 이 후보자의 배우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논문을 쓴 건데요. 최수영 평론가, 이게 근데 장남이 투고한 학회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이해운 후보자의 배우자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 전공과 조금 더 가까운 그런 논문이어서 이게 그래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상당히 의혹이 가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 한국 계량경제학지에 투고한 논문인데 이제 아버지랑 공저자를 했어요. 근데 공저자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 아들의 전공은 이거예요. 자산 불평등을 다루는 이제 계량 거시경제.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경제학 본류에 가까운 거고 이때 쓴 논문을 보면은 선거에서 긍정 부정 캠페인이 유권자의 후보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찌 보면 정치학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예. 정치학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통계가 들어가면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논문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아버지의 전공은 정치 및 공공경제하고 게임 이론의 권위자인데 그렇다면 이건 아버지의 그 연구 영역이 거의 8할인 거고 아들의 연구 영역이라면 거의 10%나 20%인데 어떻게 이게 공저자로 올라갑니까? 게다가 아들의 프로필에는 아들이 이제 국제연구기관에 근무하는데 이게 주요 논문으로 등재돼 있다면 본인의 일종의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 이렇게
그 홍보를 한다는 건데 이게 앞뒤가 맞는가? 과거 우리가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비난했던 그거잖아요. 전혀 본인이 모르던 영역을 공저자로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스펙에 활용됐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동일한 잣대를 놓고 본다면 이것도 거기에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지금 정말 그 이해운 후보자를 둘러싼 후보를 둘러싼 의혹은 거의 백화점식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장현주 부대변인, 근데 지금 이게 청문회 앞두고 야당 의원실에서 제기되는 의혹이긴 한데 이해운 후보자 쪽에서는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장남이 본인의 박사 과정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고 뭐 지금 문제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또 국회의원들의 질문, 사실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질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는 후보자의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의 해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통해 거쳐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모든 것은 또 민심이 하는 것이고 또 여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본인이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해명을 준비를 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낮은 자세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구자룡 변호사가 잠깐 얘기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이해운 후보자 부부가 높은 경쟁률로 로또 청약이라 불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것 역시 약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무주택자이다. 저는 지금 실직자라 공직자도 아니고 어쨌든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오해를 받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해운 의원님께서 무주택이십니까? 15년 넘게 무주택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하니까 어떤 시민단체가 자기 종부세 안 내려고 종부세 반대한다. 제가 그 기사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때 집을 팔고 시작했습니다. 네, 종부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그 점을 문제를 삼으니까 그때 집을 팔았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엄청나게 좀 비싼 아파트, 그리고 지금 시세가 100억 원대까지도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땅도 가지고 있었고 상가에도 투자를 하면서 무주택 자격은 계속 유지를 했다고 해요. 물론 청약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무주택 기간이 길었다면은 뭐 돈 있는 사람들 청약 받아서 집을 살 수는 있을 텐데 의혹이 좀 있는 것은 무주택자로 있었던 기간 동안 가진 재산은 또 많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뭐 그 청약을 위해서 일부러 무주택 기간을 길게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지금 청약이 됐는데 그 청약이 이 무주택을 위해서 청약을 갖다가 그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건 온당한 비판은 아니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이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 구입에 어떤 들어갔던 돈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았다면 예. 저는 뭐 특별히 그런 뭐 주장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이해운 후보자가 어떠한 이유로 뭐 주택이 없이 전세나 뭐 이런 식으로 그 주거를 활동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너무나 이건 주장 이 정도까지 의혹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까지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하게 이해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을 하겠다라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해운 후보자가 이 국민 검증의 문턱인 청문회에도 가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기 위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혹이다라고 해서 저희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좀 생각 들고, 예. 지금 이해운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 뭐 갑질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빨리 그 인사청문 날짜가 좀 결정되고 그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없이 다시 한번 그때 평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적격인지 부적격인지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결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절차인 청문회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건 사실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이해운 후보자한테 간접적으로 옹호 발언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항상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켜보자. 결과 나오면 보자. 청문회까지는 가야 된다. 이런 게 사실 지금 이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시간 끌어가지고 김을 빼겠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지금 바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이걸 끌고 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송구한 일이구나, 잘못이구나라고 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청문회까지 못 가고 지명 처리되거나 낙마됐던 사례들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의 얘기대로면은 지명 처리됐던 사례는 그 자체로 잘못이었던 거겠네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에 대한 해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데 이해운 후보자는 사실 본인이 지금 해명한 거에 대해서는 위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20억대의 전세를 살던 분이잖아요. 예. 사실 그분이 청약제도하고는 결이 달라요. 몇백억 재산가가 언제든지 집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하는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또 로또 청약까지 된다? 그러면서 나는 집주인한테 전화가 오면 놀래가지고 뭐 그랬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서민 코스프레를 했던 거에 대해서는 예. 모두 다 국민들이 저거 위선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놓고 시간을 끄는지에 대해서는 죄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들이 아마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